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아주 날선 발언을 내놨습니다. 청년 수당 주는 것, 우리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원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실제 그럴까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대통령 과거 정책 그리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야 간의 입씨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다고 하는 청년수당,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아편과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 월 30만 원의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2011년에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죠. 당시에 29세 청년들이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약 월 30만 원씩 취업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약 29세 이하 청년층이 9만 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주게 되면은 연간 약 4천억 원이 필요하다. 네. 물론 거기에는 50만 원씩 49세 이상 장년 측 16만 명에게 50만 원씩 구직활동 장려비를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중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것만 한다면은 약 93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3천 명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간적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약 9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려 10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당시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사연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한 이 청년 취업활동 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적인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정체불명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대통령도 11년 전에 이런 얘기를 4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일단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를 신설할 때는 정부랑 협의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2011년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 맞는데 대선 공약엔 빠졌단 말이죠.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선 공약이 어떻게 빠졌는지 오히려 우리 조수진 차장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를 했었는데 대선 공약에서는 정작 빠졌다고 그럽니다.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내놓았던 시기가 바로 총선 불과 몇 달 전에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야당, 특히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표심 잡기,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의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 다시 검토돼서 당시에 공약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런 선심성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그토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입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는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먼저 내세우는 쪽은 뭘 하겠다고 하면 아닌 쪽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 동의가 되지 않으면 잘 진척되기 어렵잖아요. 지난번 4년 전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의 제안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때문에 진척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4년 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지시를 한 적은 있다는 것까지는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쯤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참 말이 다르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 골라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논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가지 포인트,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담뱃값을 중심으로 한 세금 인상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역시 영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새로 해야 되고 역사는 정말 이제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교과서 문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상황이 좀 달라진 건가요? 예,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당시에 저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 발언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2005년 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바로 대표 시절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65년에 한일 수교하던 당시에 그게 96유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파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과연 제대로 된 거냐 이걸 알려야 된다 하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하고 역전된 거죠. 마찬가지로 담배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2005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담배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2,500원에서 2,000원을 올렸으니까 무려 4배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당시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은 당시 2005년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줄푸세라고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철학을 좀 반영했기 때문에 세금 올리는 건 대단히 비판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상황이 좀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와 지금의 이 세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제 담배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만 이 역사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야당에서 이렇게 달라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원칙이냐 이 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 대통령은 지금 원칙보다는 어떻게 보면 총선을 두고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사안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그리고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복지 문제를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역사 교과서 지금 한창 현안인데요. 10년 전에는 역사에 대한 평가였고 지금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교과서 쓰기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시와 지금의 상황까지는 정리를 저희가 좀 해보았습니다.